언데드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살아나거나 움직이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전부 육체 자체는 시체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의식이나 기술을 통해 부활해 인간처럼 움직이는데요. 이런 언데드들은 가면라이더에서도 괴인으로 등장하는데 그중 몇몇은 최강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알아볼 캐릭터는 가면라이더 속 최강의 언데드입니다. 아마존. 가면라이더 아마존즈에 등장하는 마야라주는 원래 구즈반 소속의 대원이었습니다. 그는 구즈반 내에서 전략을 짜거나 해킹을 하는 등 지능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런 그는 작중 내에서 강력한 언데드로 부활하게 됩니다. 주는 동료인 유스케가 아마존인 것이 드러난 뒤 식인 본능을 각성한 그에게 먹혀 죽었는데요. 그러나 노자마 제약 소속의 타치바는 유고가 준의 시신에 신형 아마존 세포를 이식하여 그를 아마존으로 부활시켜버립니다. 이때부터 준은 가면라이더 아마존 시그마로 활동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스펙 자체가 다른 가면라이더들보다 높아 단순 유탄전에서부터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준의 진정한 능력은 이미 죽은 몸이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아 상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다 못해 역공을 가해 쓰러뜨릴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작중 그에게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적을 공격하는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줬죠. 이런 준은 부활한 뒤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활약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작중 강자에 해당하는 타카야마 진을 단 4번의 공격만으로 큰 데미지를 입혔고, 이후 주인공인 미지사와 하루카와 싸웠을 때는 고작 3번의 공격만으로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심지어 하루카와 진이 동맹을 맺고 덤볐을 때도 쉽게 밀리지 않고 거의 대등하게 싸웠죠. 안타까운 건 통증만 없을 뿐 데미지는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구저반과 하루카 그리고 진의 공격을 계속 맞다가 동료였던 마모루의 일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에터널 에시. 에터널 가면라이더 에터널. 극장판 가면라이더 더블 포에버 A2Z 운명의 가이아 메모리에 등장하는 다이도 카츠미는 용병 집단 네버의 리더입니다. 그는 세계 곳곳의 전쟁터에 개입하며 파괴 행각을 벌인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용병보다는 테러리스트로 기억되는데요. 이런 카츠미 역시 언데드로서 강력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카츠미는 사실 어린 시절 사고로 사망했지만 그의 어머니인 다이도 미키의 사자소생 실험을 받아 초인병사 네버로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지고 신체 능력 또한 몇 배로 증폭되면서 생전보다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살기를 사용할 경우 작중 주요 아이템인 가이아 메모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터널 메모리의 적합자여서 가면라이더 이터널로 변신할 수도 있죠. 이런 카츠미는 극장판의 최종 보스로 나와 강력한 힘으로 주인공 일행을 몰아붙였는데요. 주인공 일행 앞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그는 이터널로 변신해 가면라이더 더블을 압도했고, 이후 이터널 맥시멈 드라이브를 발동해 T2 가이아 메모리 이외의 모든 메모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후 가면라이더 조커로 변신한 주인공 쇼타로와 다시 한번 싸웠을 때도 여전히 일방적으로 압도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최종 결전 때는 가면라이더 더블과 2차전을 했는데 이때는 세포 분해 효소로 인해 점점 죽어가는 상태였음에도 완전히 밀리기는커녕 오히려 카츠미가 이기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에터널 막시마무 드라이브 メモリの数が違う。終わりだ。 이렇듯 강력한 존재인 카츠미지만 세포 유지 효소를 맞지 않거나 반대로 분해 효소를 맞게 되면 결국 다시 시체로 돌아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카츠미는 처음 등장했을 당시 꽤나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배우도 카츠미라는 역할에 애정이 깊어서 그런지 쇼아인, 헤이세이 앤 레이와 가면라이더 종합 인기 투표에서는 다크라이더 중에서는 1위, 전체에서는 17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どうしました？何か思惑があるなら教えてください。別に。ふざけるな。
가멘라이더 파이지에 등장하는 무라카미 교지는 빌런 조직인 스마트 브레인의 사장입니다. 그는 오르페녹의 번영과 인간의 멸종이라는 목적을 위해 가멘라이더로 변신할 수 있는 3개의 벨트와 오르페녹의 진화를 위한 열쇠인 아크 오르페녹을 찾고 있었는데요. 이런 무라카미는 작중에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라카미는 한 번 죽었다 살아난 괴인인 오르페녹 중 하나로 로즈 오르페녹으로 변신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의 그는 다른 오르페녹들이 고유의 무기나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싸우는 것과 달리 염동력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뿐 아니라 폭발하는 장미꽃잎을 흩뿌리거나 순간이동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능력을 가진 무라카미는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던 울프 오르페녹을 홀로 쓰러뜨렸고 가멘라이더 파이지와 카이자를 홀로 압도하는 스파이더 오르페녹을 상대로 손쉽게 치명상을 입혔는데요. 심지어 파이즈, 카이자, 델타 3명과 싸웠을 때도 그들에게 압도당하기는커녕 맨손으로 밀리지 않는 강력함을 보여줬죠. 이렇듯 강력한 행적을 보인 무라카미는 결국 주인공 일행에게 패배했지만 이때마저도 죽기는커녕 치명상을 입긴 했지만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まさか4検事とんでもねえやつ呼び出しやがって冗談じゃねえぞ。マスターロゴスに排除されたようですが全盛期以上の力を持って蘇らせました。 로드 오브 와이즈 쿠오는 소드 오브 로고스 최고의 인물인 4명의 현신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다른 현신들과 함께 소드 오브 로고스의 검수를 완성시킨 인물인데요. 이런 그는 작중 강력한 힘을 보여주며 주인공 일행의 길을 막았었습니다. 로드 오브 와이즈 쿠오는 소드 오브 로고스 소속의 검사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빌런인 마스터 로고스에 의해 다른 현신들과 함께 살해당했는데요. 그러나 최종 보스인 스토리우스가 이들의 시신을 의지 없는 꼭두각시로 되살려냈고 동시에 이들의 전성기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부여하여 괴인체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는 안 그래도 전성기 시절 최강의 검사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존재였는데 괴인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면서 더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우선 로드 오브 와이즈가 소드 오브 로고스의 검수를 완성시킨 존재인 만큼 기존 검사들의 검술들을 전부 알고 있어 그들의 검술을 간파할 수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원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쿠온의 경우 상대의 공격을 흡수한 뒤 위력을 증가시켜서 반격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격 반사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로드 오브 와이즈 쿠온은 최종 폼으로 변신한 주인공 카미야마 토우마와 대결했는데 6탄전에서는 조금 밀리는가 싶었지만 토우마의 공격을 흡수, 반격하면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스토리우스에게 향하는 결전 이전에 토우마와 그의 동료인 켄토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도 공격 반사 능력을 활용해 둘의 변신을 풀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약점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쿠온이지만 다른 로드 오브 와이즈와 마찬가지로 정석적인 검술이 아닌 원드라이드 북의 힘을 사용하는 식의 변칙적인 전술에는 상당히 약한데요. 이 때문에 토우마를 대신해서 참전한 렌과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간 켄토가 서로의 원더라이드 북을 교환하여 공격했을 때는 결국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최강의 검사라는 것이 허울뿐인 칭호는 아닌지 그들의 공격에 뒤늦게라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 만일 쿠온이 조금이라도 일찍 적응했다면 오히려 둘이 패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멘라이더 키바에 등장하는 베트 판가이아는 킹이 변신하는 괴인입니다. 그는 1986년 당시 판가이아의 왕자, 1986년 시점의 주인공인 쿠레나이 오토야의 최후의 적이었는데요. 이런 그는 작중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시 부활하며 최종 보스가 되었습니다. 사실 킹은 1986년에 가멘라이더 다크 키바로 변신한 오토야와 오토야의 아들이자 현재 시점의 주인공인 와타루가 변신한 가멘라이더 키바와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했는데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아내였지만 오토야한테 간 마야를 주기로 했으나 자신의 아들인 타이가가 사용한 베리어로 인해 반사된 공격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8년에 판가이아의 간부였던 비숍이 대량의 생명력과 스스로의 목숨을 바쳐 킹은 부활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는 살아있을 때처럼 에너지 광탄을 쏘거나 에너지파를 쏘는 등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한 베트 판가이아는 작중 최종 전투에서만 등장하는데 당시 와타루와 타이가가 결투를 벌인 직후였던 것에 더해 베트 판가이아의 전투력이 너무 높아 둘은 변신이 해제되며 패배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베트 판가이아는 분명 강력한 존재가 맞지만 부활한 이후로는 이성이 없는 괴물로만 나왔고 등장 시간도 너무 짧아 순식간에 패배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종 보스 역할은 가장 악역 같은 행동을 보인 비숍이고 부활한 베트 판가이아는 보너스 배틀 정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작진들 역시 비숍이 실질적인 최종 보스라는 답을 했다고도 하네요. 오늘은 가면라이더 속 최강의 언데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 때문인지 하나같이 좀비에 가깝지만 대부분은 자신만의 이성을 가지고 전투를 해서 주인공 일행에게 상당한 위협이 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언데드가 최강이라고 생각하시나요?